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형 더 뉴 니로 차량의 스피커를 교체할 경우에 주의해야 될 사항과 크렐 사운드의 특징, 이 차량의 프로세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형 더 뉴 니로 차량은 실내 공간이 많이 변화가 됐죠. 실제로 봐도 예전 구형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고급스러워졌어요. 앰비언트도 추가가 됐고요. 특히 이제 이 와이드 콕핏 디스플레이가 정말 실내를 고급스럽게 해주더라고요. 웬만한 수입차보다 그 내장 퀄리티가 더 낫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우선 이 크렐 옵션 차량이 어떻게 시스템이 구성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6.5인치 미드 우퍼는 도어 중간은 아니고, 그러니까 구형 차량에 비해서 뭐 바뀐 건 없어요. 한 6.5인치가 한 이쯤 도어 중앙에 있으면 좀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에 0.8인치 트위터가 달려있죠. 사실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 3인치 코엑셜이 훨씬 소리가 좋죠. 왜냐하면 소리를 더 위로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에 8인치 우퍼가 달려있어요. 순정 우퍼는 싱글 보이스 코일은 아니고요. 듀얼 보이스예요. 그러니까 앰프 채널이 두 개가 서브우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먼저 처음에 딱 오자마자 소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구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데 사실은 구형과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소형차에 크렐 옵션이 들어간 것 치고는 소리가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특히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고음 소리인데, 고음 소리도 정말 나쁘지 않았고요. 이거 순정 크렐도 소리 들을만 하네?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죠.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 소리의 위치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좌우로 소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미드 우퍼와 센터가 또 소리가 왔다 갔다 해요. 두 번째가 또 문제가 뭐냐면, 보컬 소리가 트위터, 센터, 미드 우퍼 세 군데서 다 나는 거예요. 딱 소리를 듣고 느낀 게 뭐냐, 아, 이게 지금 풀멀티 차량은 아니구나. 쉽게 말하면 미드 우퍼의 로우 패스가 돼 있지 않고 풀레인지 성향을 보인다. 소리를 듣고 그런 판단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우퍼가 너무 벙벙대요. 볼륨을 좀 올리면 범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하게 됐죠. 실제로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측정을 한번 해봐야겠죠. 톤 컨트롤은 다 0000으로 놓고요. 이제 측정 마이크로 실제 청취 위치, 이제 차주분의 청취 위치에 놓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이제 측정 결과인데요. 나쁘지 않아요. 빨간색이 기준선으로 잡으면 뭐 저역이나 뭐 중역, 뭐 중고역, 고역 이런 레벨이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너무 많이 변해요. 너무 많이 변하죠. 그리고 중역대 딥이 있죠. 굉장히 큰 딥이 있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저역이 좀 풍부하다고 느껴지려면 요 영역대가 좀 좋아야지 돼요. 근데 지금 많이 꺼져 있죠. 실제 이게 8인치 우퍼가 달려있는데, 실제 순정 8인치 우퍼가 재생할 수 없는 대역이 주파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 대역이 들어가니까 이제 벙벙대는 거예요. 이게 8인치면 보통 35에서 40Hz 이하를 보는데, 이 부분이 이제 주파수가 들어가니까 좀 벙벙대는 특징이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니로 크렐 옵션이 소리가 순정치고는 나쁘지 않은데 소리가 너무 많이 변한다. 그리고 점이 좀 많이 벙벙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부하게 느끼는 저역이 부족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RTA 측정을 했을 때 제가 좀 놀라운 점이 뭐였냐면, 고음 소리가 보통 순정이 15kg 이상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음압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트위터가 0.8인치밖에 아닌데, 아, 그러면 이거 순정 앰프에서 고음이 엄청나게 부스트가 돼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실제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요거는 뭐냐면, 순정 앰프, 그러니까 크렐 앰프에서 출력되는 특징이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미드 우퍼하고 트위터는 60 하이패스도 있죠. 원래 정상적인 경우라면 미드 우퍼는 밴드 패스로 이렇게 끊어져야 되고 트위터가 이렇게 하이패스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미드 우퍼와 트위터와 같은 배선이에요. 그래서 미드 우퍼와 트위터와 같은 배선에서 하이패스가 돼 있고, 트위터는 1차 컨덴서가 하나 걸려 있죠. 일반적인 저가 시스템의 특징이죠. 그래서 서브우퍼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그 서브우퍼인데 60 로우 패스로 돼 있어요. 밴드 패스로 돼 있지 않고, 보통 35나 40
헤르츠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주파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원가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여기서 보면 트위터가 굉장히 많이 부스트가 돼 있죠. 요 한 눈금이 5dB인데 10dB 이상이 증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정 오디오에서 어마어마하게 고역대를 증폭을 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순정 트위터의 성능도 낮지만 청취각도 지금 안 맞죠. 왜냐하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역대가 엄청나게 부스트가 돼 있어요. 자, 이런 특징을 알고 있으면 이게 만약에 스피커로만 내가 단순히 스피커만 교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역이 엄청나게 부스트해서 출력이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성능이 받침이 되는 스피커만 교체를 하게 된다 그러면 고역이 엄청나게 부스트가 될 거예요. 그럼 소리가 굉장히 날카롭게 들리겠죠. 자, 그런 특징을 확인하고 이런 특성을 반영을 해서 뭐 스피커를 교체하든 카우디 튜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권해드린 사항이 뭐냐, 저희 업체에서 지금 행사하는 모델인데 순정 우퍼는 죽이고 서브우퍼는 죽이고 DD 거 8인치 우퍼와 업7 DSP죠. 이거는 뭐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을 새로 설치하는 뭐 스피커나 우퍼에 맞게 만들 수가 있죠. 그 특성을. 그리고 이제 미드 우퍼는 ES165K 미드 우퍼. 이거는 트위터는 이제 파스코 와이드 레인지 콘트윗.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소리를 순정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문제가 소리가 계속 움직인다. 그리고 보컬 소리가 위아래에서 다 들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소리를 위로 끌어올리려고 이제 와이드 레인지 콘트윗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파스코 트위터고요. 이게 6.5인치 포칼거 ES165K 미드 우퍼예요. ES165K 미드 우퍼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업7 DSP, 요새 뭐 가장 많이 설치를 하는 DSP죠.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사이즈도 작고 내가 원하는 세팅하는 방향대로 정확히 다 움직이는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8인치 DD-N08이 제가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가성비가 진짜 좋은 우퍼예요. 8인치지만 포드 타입으로 이 박스 자체가 DD에서 정확히 설계를 잘했기 때문에 실제 분해를 해보면 정말 잘 만든 박스거든요. 8인치지만 웬만한 12인치 우퍼 이상의 성능을 내죠. 가성비도 정말 좋고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니로 차량의 6.5인치 스피커를 교체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방진을 하죠. 방진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순정의 그 도어에 최대한 밀착되게끔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방진하는 작업은 방진을 했다고 해서 소리가 뭐 변하고 이런 건 없고요. 다만 그 스피커의 출력이 늘어났을 때 떠는 소리를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최대한 혹시 직접 그 방진 작업을 하실 분들이라고 하면 최대한 밀착을 해서 도어에 빈틈없이 최대한 밀착을 해서 붙여주는 게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니로 차량에 6.5인치 스피커를 설치를 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자, 첫 번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스피커의 위치를 정확히 맞춰줘야 돼요. 스피커의 위치를 정확히 맞춰주는데 이 니로 차량이 이 높이가 꽤 높아요. 낮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뭐가 있냐, 일반적인 애프터마켓용 순정하고는 애프터마켓용하고 모양이 좀 틀린데 일반적인 애프터마켓용 그 서라운드 러버는 이렇게 좀 밖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요. 자, 이게 밖으로 튀어나왔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니로 차량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원형 링이 이제 스피커의 주변과 이제 딱 밀착이 되겠죠. 아까 그 고무 러버가 여기 닿아요. 이렇게 닿아요. 이렇게 닿으면 볼륨을 조금만 올려도 도어 트림이 굉장히 많이 떨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일반적인 경우 어떻게 하냐, 요걸 낮춰요. 자, 그러면 도어 트림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부위, 이 스피커의 요 부위와 도어 트림의 링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맞닿지가 않아요. 이게 떠 있어요. 그럼 다 바꿔 세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어떻게 작업하는 샵이 있냐면 이 원형 링을 다 털어버려요. 다 잘라버려요. 절대로 자르면 안 돼요. 서라운드 이 러버가 이 부위에 닿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여기가 보면 되게 낮죠. 여기 낮아요. 현대기아차에서 니로가 가장 낮아요. 거의 틈이 없어요. 이 부분은 높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뭐 전혀 문제 없으니까 이 부분을 잘라주시면 그 서라운드 러버에 닿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직접 설치를 하실 분들이라고 하면 요거는 그냥 일반 그 칼 같은 걸로 손쉽게 잘리기 때문에 요 부분, 요 낮은 부위만, 여기가 지금 낮죠? 여기는 높고, 이런 부분은 자를 필요 없어요. 이 낮은 부위에 요 부위만 잘라주면 된다. 니로 차량은 아마 다 달 거예요. 만약에 스피커 높이를 정확히 맞춰준다고 하면. 그래서
요 스펀지를 대주고, 방음용 스펀지죠. 그래서 아까 그 원형 링이 정확히 여기에 안착이 되게끔, 그래서 빈틈이 없게 설치를 해주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순정 트위터인데 사이즈가 정말 작아요. 망은 뭐 굉장히 크죠. 요만한데 전 처음에 망을 보고 처음에 3인치 미드레인지 콕쉘 타입이 달려있는 줄 알았어요. 뭐 그랜저나 뭐 K7 차량처럼. 뜯어보고 좀 놀란 게 0.8인치 조그만 트위터가 달려있더라고요. 0.8인치 같은 경우는 FPS 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데 좀 한계가 있죠. 보시면 트위터에 컨덴서, 저가형 전해질 컨덴서로 1차 하이패스만 해주고 있어요. 현대 기아차의 크렐 옵션이 아닌 것도 이런 방법으로 돼 있죠. 운영, 저가형 시스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소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좀 한계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트위터는 이제 소리를 안 나게 하고 이제 파스커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를 달죠. 제가 보통 파스커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는 500에서 보통 600 하이패스를 하는데 니로 크렐 옵션 같은 경우는 대략 추정컨대 6에서 한 7km 하이패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를 달므로써 500에서 6km 정도가 더 위로 소리가 더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미드 우퍼는 500 로패스를 시켜버리면 미드 우퍼에서는 뭐 거의 보컬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소리를 더 많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를 달면 반드시 센터 스피커는 없애는 게 좋다. 왜냐하면 센터와 와이드레인지 트위터의 주파수가 간섭이 되기 때문에 위상을 계속 틀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 밑에 이제 업세븐 DSP를 설치를 하고요. 사이즈도 워낙 작기 때문에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진상에 보이는 것처럼 순정처럼 작업을 해주고, DDM08은 이제 트렁크에 설치가 되죠. 보시다시피 그렇게 크지 않아요. 8인치 포트형이기 때문에 공간도 그렇게 차지하지 않고, 순정 우퍼 여기 보이는데 서브우퍼는 스피커의 유닛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은 게 중요한 게 이 박스, 우리가 인클로저라고 하는데 순정의 8인치 우퍼의 박스는 굉장히 작아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체적이 굉장히 작아요. 당연히 공간의 제약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우퍼의 제 성능을 낼 수가 없어요. 풍부한 저음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순정 자리에 단순히 서브우퍼를 교환하는 것보다 이렇게 박스 형태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게 소리는 훨씬 좋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설치에 관한 부분이고, 자, 지금부터가 이제 세팅에 관한 부분이에요. 설명해 드릴 내용을 잘 보시면 프로세서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니로 크렐 옵션 차량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스피커의 커팅 주파수를 얼마로 할 거냐, 이제 그거를 잡아주는 거죠. 자, 이거는 ES165K 미드 우퍼 스펙이에요. 내가 어떤 스피커를 뭐 교체를 하겠다, 그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 출력이 얼마고 뭐 브랜드가 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스펙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SPL 값이에요. ES165K 같은 경우는 89dB죠. 89dB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차량에 단순히 알가리 형태로 그냥 교체를 하겠다, 순정보다 좀 나은 소리를 들으려면 최소 SPL 값이 90dB는 돼야 돼요. 90dB는 89dB니까 조금 애매하죠. ES16K를 단순히 교체하는 방식보다는 앰프를 걸어주는 게 소리는 훨씬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6.5인치 같은 경우에는 FPS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주파수를 결정을 할 때는 미드 우퍼나 미드 레인지는 F3 값을 확인을 하죠. F3 값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프리퀀시 리스판스 곡선을 한번 봐야 돼요. ES165K의 자 프리퀀시 리스판스 특성을 보면, 자, 이 실선이 뭐냐면 청취각이 0도일 때예요. 스피커의 성능이 좋다라고 말할 때는 SPL이 높은 것과 그다음 봐야 될 게 뭐냐면 얼마나 주파수를 플랫하게 잘 재생을 하느냐, 그걸 봐야 돼요. 2km부터 어떻게 돼요? 음악이 갑자기 확 상승을 해요. 한 3.6km에서 어마어마한 피크가 있어요. 이 대역이 뭐냐면 이게 분할 공진이에요. 이 임피던스 곡선을 보면 여기가 한번 솟죠? 이 부분에 6.5인치 미드 우퍼는 분할 공진이 있죠. 분할 공진이 발생하는 대역에서 음압이 급격히 올라가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너무 많이 올라가. 지금 대략 눈으로 봐도 한 8dB 가까이 올라가죠. 8dB면 굉장히 높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한 특성을 보이지 않고 3km에서 4km 대역이 피크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포칼에서는 이런 문제로 그냥 출시하진 않죠. 그래서 포칼에서는 뭘 했냐면, 자, 패시브에서 이 분할 공진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치 필터로 잡는데 ES16K 들어있는 패시브예요. 이 코일이 1차 로우 패스를 하고 콘덴서가 2차 로우 패스를 해요. 그 콘덴서에다가 1.5옴 저항을 하나 딱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냐,
그 3kg 대역의 피크가 내려가요. 흔히 말하는 노치 필터의 변형된 형태예요. 뭐 이건 당연히 원가 절감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이 노치 필터를 작동하게 할 수도 있고 작동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12dB로 딱 놓으면 노치 필터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3kg 대역이 쭉 내려가죠. 6dB로 하면 노치 필터가 작동을 안 해요. 일자로 오피스만 하죠. 스피커의 장착 위치에 따라, 차종에 따라, 그래서 노치 필터를 작동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여태까지 제 경험상으로는 노치 필터를 작동을 시키는 게 소리는 더 좋아요. 사실은 이 실선이 청취각이 0도인데 카오디오에서는 청취각이 미드우퍼 0도인 경우는 없어요. 음선을 보면 청취각이 30도죠. 그러니까 이 30도인 경우에 프리퀀시 리스판스 곡선을 보면 돼요. 10도일 때는 청취각이 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그래도 4kg 근방의 피크는 있어요. 그걸 작동을 시켜주는 게 패시브에서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업세븐을 써서 풀 멀티로 작업할 거기 때문에 이 패시브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포칼 ES165K가 이제 차량에 많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제가 ES165K 미드우퍼를 와이드렌지 콘투에서 쓸 때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1kHz 이하가 굉장히 플랫하게 재생을 해요. 특성이 굉장히 좋아요. 와이드렌지 콘투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0에서 800 하이패스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ES165K를 500에서 800 이하로 로우패스를 해요. 제가 800이면 여기죠, 500이면 여기죠. 이 이하의 출력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F3 값도 낮고, ES165K를 그 와이드렌지 트위터 쓸 때 같이 쓰면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커팅 주파수가 결정이 됐으면 이제 세팅 프로그램에서 그 값을 입력해 주면 되죠. ES165K를 주파수를 어떻게 커팅했는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제 F3 값 60이니까 F3 값을 넣어주고, 이제 채비채비 필터로 60Hz 이하의 주파수는 거의 안 들어가게 무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패스는 이제 트위터의 우선 하이패스 주파수를 입력을 하게 되죠. 미드우퍼 트위터의 거리가 멀 때 버터스 쓰면 되고, 우선 4차 필터를 해줬어요. RT 데이터를 보고 이 주파수와 필터와 차수는 변경될 수 있어요. 우선 임의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커팅 주파수가 결정이 되면 트위터는 지금 500, 여기가 500이죠. 500에서 20kHz까지 넣어주고, 미드우퍼는 60에서 500까지 넣어주고, 서브우퍼 DD-N08에는 35에서 60까지 넣어줬어요. 내가 설정한 기준선에서 각 레벨이 일정하게 나오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게인 조정을 하죠. 조정이 이게 지금 끝난 RTA 그래프 마이크로 찍은 거예요. 여기 보면 피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대역 피크, 요대역 피크. 지금 피크가 굉장히 많죠. 정말 이게 위상이 안 맞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냐, 그걸 한번 봐야 돼요. 이 빨간색이 뭐냐면 크렐 앰프에서, 그러니까 순정 오디오에서 나오는 출력 특성이에요. 이 파란 선은 현재 지금 설치한 스피커에서 출력되는 특성이에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특징이 어떻게 돼요? 거의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거의 따라가는데 하나만 문제가 되고 있죠. 크로스 포인트가 500이죠. 그러니까 500Hz 대역에 굉장히 큰 피크가 있어요. 물론 순정 오디오도 살짝 높게 출력은 되는데 이건 높아도 너무 높은 거죠. 이거는 순정 오디오 출력성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을 한번 보면 순정 오디오 출력성을 거의 따라가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만약에 스크랩 옵션이 그냥 스피커만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파란색처럼. 만약에 앰프와 스피커만 설치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올 거예요. 순정은 거의 한 플랫한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순정하고 소리는 달라졌지만 과연 내가 원하는 소리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600Hz 대역의 피크는 지금 순정 오디오 출력성과는 분명히 관계는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미드우퍼와 트위터의 크로스 포인트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트위터의 주파수를 변경할 거냐, 미드우퍼의 주파수를 변경할 거냐, 이건 선택의 문제겠죠. 트위터의 주파수를 높이거나 미드우퍼의 주파수를 낮추면 되는데, 트위터의 주파수를 높이면, 그러니까 트위터에 가능한 많은 주파수를 넣어서 사운드를 위로 끌어올리는데 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드우퍼의 로우패스 주파수를 낮추는 거예요. 500에서 450으로 변경을 해주고, 필터를 더 고차 필터로 하죠. 미드우퍼에서 가능한 그 대역의 주파수가 뜨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딱 찍어보면 피크가 사라져요. 그래프처럼 이렇게 사라져요. 아직도 이 대역의 피크는 지금 존재를 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 순정 앰프에서 그렇게 출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매치 업세븐, 그러니까 매치 헬릭스 브락스 계열은 순정 오디오의 출력성을 플랫하게 만들 수 있어요. 디-이퀄라이징이라고 하는데, 디-이퀄라이징 기능이 있는 프로세서들이 있었죠. 뭐 디-이퀄라이징은 아마 비트10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디슨하고 아마 헬릭스 계열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순정 오디오 출력성을 플랫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순정 오디오의
과하게 부스트되어 있는 주파수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마이크와 기계로 찍어봐야 돼요. 아 그러면 요 4개 포인트 현재 그래프에 보이는 2569Hz, 뭐 6580Hz 이런 주파수에서 이퀄라이징이 너무 심하게 돼 있다. 요거를 낮춰줘야겠죠 지금. 그렇죠? 인풋 얼라이먼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인풋 딜레이 값. 순정 앰프에서 이미 타임 딜레이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인풋 딜레이도 똑같게 맞춰주고 오밴드 EQ가 인풋 EQ가 있죠. 이거는 거꾸로 뭐 순정 오디오에서 과한 부분을 낮춰주거나 부족한 부분을 높여주거나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측정했던 그 주파수 대역을 낮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낮춰주면 그림처럼 완벽하게 소리가 변해버려요. 정말 플랫한 특징으로 변해버리죠. 이게 인풋 얼라이먼트예요. 순정 앰프의 출력 특성을 내가 설치한 스피커의 특성에 맞게 다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로 해서 소리를 들어봐도 소리가 정말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보이죠. 자, 저역대 딥이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음이 좀 풍부하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요 대역이 이렇게 이쁘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 부분에 피크가 살짝 보여요. 이 부분에 피크가 있으면 우퍼가 우는 소리가 웅 하고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려요. 피크도 있고 중역대의 딥과 피크가 굉장히 심하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 타임이죠. 타임 얼라이먼트. 프로세서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죠. 통치적을 기준으로 각 스피커 거리가 다 틀려요. 스피커에서 동시에 딱 재생을 하게 되면 나한테 도달하는 시간이 틀리다는 얘기죠. 따당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만 위상 간섭이 생겨서 위상이 틀어지면서 소리가 없어지거나 소리가 중첩되면서 피크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귀에 동시에 소리가 모든 스피커에 재생하는 소리가 동시에 도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비트가 빠른 음악을 틀 때 이렇게 엇박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서브우퍼가 좀 늦게 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뭐냐면 다 타임 값이 안 맞아서 그래요. 프로세서의 타임 얼라이먼트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실거리 타임 값을 한번 넣어서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보통 실거리 타임 값을 적용을 하면 일반적으로 개선되어 있는 부위도 있고 이게 나빠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니로 크렐 옵션에서는 좋아지는 게 없었어요. 저역대 딥은 이 부분만 살짝 좋아지고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이 부위가. 그리고 더 큰 이 저역대에 더 큰 딥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역대는 피크는 낮아졌지만 딥이 생겨버렸어요. 실제 소리를 들어봐도 저역대와 중역대가 푹 꺼진다는 소리가 실제 들려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실거리 타임 값으로는 이 위상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 거의 못 맞춰요. 그래서 타임값 미세 조정을 하죠. 실거리 값에서 미세하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매치 헬릭스 보락스 계열은 이제 스피커의 위상을 11.25도 단위로 조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타임값을 내가 처음에 실거리 측정한 타임값에서 미세하게 조정을 해요. 데이터를 보면서 이 부분의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려요. 프로 세팅할 때 프로 굉장히 많이 걸리고 가장 사실 솔직히 짜증나는 작업이에요. 미세 조정을 하고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보면 저역대 딥이 개선이 됐죠. 많이 개선됐어요. 이게 10dB예요 지금. 난 아무것도 손댄 게 없고 단순히 타임값만 맞췄는데 저역이 이렇게나 많이 개선. 10dB면 굉장히 높은 값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문제가 됐던 그 우는 그 저역대의 피크가 내려갔죠. 중역대는 거의 완벽하게 개선했다고 보면 돼요. 아주 커다란 딥이 없어지고 피크가 다 내려갔죠. 근데 아쉬운 게 뭐냐, 중고역대 딥이 발생했어요. 미세 조정을 할 때는 주파수가 다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어느 한쪽이 개선이 되면 다른 한쪽이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1kg와 2kg, 1kg와 3kg 사이가 청취했을 때 귀에 되게 민감한 구간인데 중역대 개선은 어렵지만 중고역대의 이런 딥들은 개선하기가 사실 쉬워요. 이 부분은 이퀄라이징으로 개선을 하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퀄라이징 작업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이 얼마인지 그거를 장비로 다 측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딱 세 군데가 보이죠? 1446, 2255, 2940Hz가 기계로 딱 측정이 돼요. 그래서 1446과 2255는 높여야 되고 2940은 살짝 피크가 있죠? 그 부분을 낮춰야 돼요. 재밌는 게 뭐냐면 위상이 아예 안 맞아버리면, 예를 들어 1446이 위상이 안 맞다, EQ로 아무리 올려도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에서는 그 대역을 정말 부스트해도 막 계속 출력을 하는데도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죠. 위상 조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카오디오를 다 튜닝이 끝난 다음에 RTA를 측정한 거예요. 똑같은 볼륨에서 찍은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되었던 타이트하지 않은 이 듣기 싫은 저음이 다 삭제가 됐죠. 다 끊어버린 거예요, 주파수를. 저역대 딥이 다 올라왔어요. 한 10dB 정도 다 개선이 됐죠. 중역대 딥 완벽하게 채워졌습니다. 여기 보면 1.5kg 이상, 한 이쯤 되겠네요. 이쯤 1.5kg 이상의 중고음, 고음이 다 개선된 거예요. 파란색이 크렐 순정의 특성인데 보면 굉장히 변동폭이 심하죠. 물론 변동폭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차량 자체의 구조물 때문에 간섭, 변동폭이 없을 수는 없지만 순정에 비해서 훨씬 적죠.
실제 딱 들어봐도 이게 순정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소리가 나요. 차주분은 뭐라고 했냐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신세계라고. 신세계를 경험했다. 그런 소리가 납니다. 단순히 음질만 개선됐냐? 그건 아니죠. 사운드 이미지가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포인트,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만들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소개할 때 소리가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 그랬죠. 좌우로도 움직이고 요 센터와 미드 우퍼하고도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팅이 딱 제대로 되면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소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 달려있는 우퍼도 앞에서 나는 것처럼 들려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홈 오디오를 듣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소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죠. 이만 2019년 더 오디오 니로 차량의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et you by surprise.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Saw you standing there. I didn't know I cared. There was something special in